네, 오늘 장이 아름답네요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코스피는 연고점을 다시 갈아 쓰고 있습니다. 현재 2,550선 살짝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양시장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럴 때 또 수익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절대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찾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두 축이 여전히 잘 나갑니다. 오늘의 한 줄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수요일에 표현해드렸던 거에 그대로 제가 적으면 이제 연말, 이제 연초 수익 키워드, 그래서 이제 큰 축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축 두 번째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전략 시간에 그 두 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바이오 CMO, 반도체 이야기의 연장선 아닐까 싶은데요. 추가적인 내용도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절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CMO 위탁 업체,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그래서 제가 CMO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64만 원대 여러분들 공개 추천 나갔었고, 녹십자는 22만 원, 녹십자 홀딩스는 2만 4천 원대, 그리고 그거 못 잡으신 분들은 바이넥스에서 잡아라. 이게 한 2만 4,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련된 업체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낸드.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그래서 테스는 2만 6천 원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 8만 5, 6천 원 정도 추천 좀 드렸다가, 여기서 이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요거를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CMO 다음은 이제 mRNA다. RNA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ST팜과 올릭스를 추천드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를 놓쳤다면, SK케미칼 놓쳤다면, 녹십자를 놓쳤다면 올릭스를 사셔라. 그리고 ST팜을 사셔라. 이게 이제 순환 키워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OLED, 그리고 이제 5G. 5G는 제가 수요일날 연결을 하면서 그동안 5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바이오제약의 사이클이 이제 RNA까지 한번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G로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5G 다시 공략하시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KMW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놓쳤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64만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이걸 놓쳤다면, 그죠? 그 다음에 뭐 녹십자 22만 원대에서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만 원대에서 지금 뭐 45만 원대까지 아주 큰 시세가 터졌었고,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도 2만 4천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뭐 4만 9,500원까지 아주 큰 시세가 있었고요. 뭐 바이넥스, CMO 관련된 주식은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요걸 놓쳤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스팜을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에이스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뭐 8만 원까지 한번 갔다 오는 좋은 성과가 있었고, 내가 에이스팜을 놓쳤다. 그러면 제가 올릭스를 잡으라고 했죠. 올릭스. 그죠? 그래서 올릭스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5만 5천 원대인데, 이게 오늘 좀 장중에 한 7만 6,900원까지 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쪽에서 계속 좀 주도주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쪽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하이닉스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가 8만 5, 6천 원대 추천드렸다가 이제 10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잠깐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식하고 같이 때 테스가 죽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옆으로 선택을 하죠. 기간 조정 옆으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CMO 위탁 업체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서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뭐 테스나 SK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한번 터진 거거든요. 저희는 싹 다 했어요. 싹 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mRNA 관련되어서 이쪽에서 이제 시세가 난 주식을 이제 올릭스나 에이스팜 이쪽도 싹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OLED와 이제 5G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들랐던 애들이 이제 5G하고 이제 OLED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12월 달에는 전기차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배터리 분쇄가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해야 될 수 있고요. 그 전에 좀 OLED 쪽하고 5G 쪽에서 좀 요번에 자금 순환에 좀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CMO 쪽하고 IT 반도체 쪽하고 R&A 쪽을 좀 놓치신 분들은 뭐 수익이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전기차 쪽하고 5G를 한번 늘어보셔라. 그래서 KMW를 기준으로 이제 72,000원대에서 이제 73,000원 안착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전 반등하고는 다른 성격의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9월 8일 날 89,500원까지 시세가 터졌었다가 이제 65,000원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8월 달에 발생됐던 이 저점까지 위협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신고가를 갔던 구간입니다. 시장이.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약했고요. 코스피 위주의 강세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이격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근데 이격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받쳐지면서 상승하는 코스피 시장은 이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코스피 시장은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근데 잘 보시면 2,550 넘어가면서부터 거래대금이 줄기 시작하죠. 10조에서 12조 정도 됐던 시장이 17조까지 갔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4, 5조 정도 떨어집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코스닥으로 가고 있어요. 코스닥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닥 쪽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소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큰 축이 세 가지거든요. 바이오제약 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를 비롯한 이제 5G, 뭐 네트워크 관련된 주식이 이제 세 개의 축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두 개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5G 쪽으로 갔던 이 거래대금 증가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갔었던 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일회성이냐? 만약에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이게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야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기술 반등인데요. 추세 전환을 시키려면 추세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KM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분기 실적이 별로였잖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먹히지 않는다 이거죠.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충격이잖아요. 충격인데 4분기는 괜찮을 거다 정도로는 안 돼요. 내년도에 좋아질 거다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좋아질 게 많이 빠져서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둘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키워드가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5G에서 이번에 제가 5G 관련되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이오제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시고 저희 64만 원대 잡은 거 아직도 가져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55,000원대, 56,000원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에이스팜도 그렇고 바이넥스나 뭐 녹십자 이쪽 사이클 순환매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60%, 70%, 많게는 80%까지 메인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IT 반도체 했을 때만 잠깐 비중이 20, 30% 정도 이동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5G에 대한 공략을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키워드가 저는 이번에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요, 그 통신사하고 이 주파수 이 할당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재할당 가격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서로 입장차가 컸었잖아요. 이게 5G 네트워크한테는 뭐 긍정적인 소식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움직이죠. 5G 관련된 주식은 우리나라 보고서 투자한 게 아니라 해외 보고 투자한 건데, 투자가들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국내 쪽은. 그러니까 국내 쪽은 하락만 막아주는 거예요. 하락만. 그거 가지고 솔리드나 이런 주식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주 매출처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버라이즌이나 AT&T나 뭐 DC 네트워크스나 이런 T-모바일 스프린트나 이쪽 매출처가 잡혀져 있는 업체들,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 해외 매출처가 잡히려면 국내와 관련된 노이즈는 통신사 업체는 유리하게 되지만 그건 그냥 뭐냐면 그냥 방어 요소인 거죠. 방어.
띄우는 요소는 아니다 이거죠. 띄우려면 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해지려면 여러분들 이 기관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급해지겠어요? 그냥 거래량 증가하면 급해질까요? 아니면 뭐 이평선 돌파하면 급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 정성투자가 SK 하이닉스를 85,5천원에 추천했던 시점,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왜 그때 추천했었죠? 반도체 재고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인 변화가. 그죠? 이게 포인트다 이거죠. 왜 녹십자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동안 추천하면서 왔겠습니까? 위탁이잖아요. 코로나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핵심 키워드가 5G에서도 잡혀야 된다 이거. 근데 그게 잡혔다 이거예요. 그게 잡혔다. 미국 하원에서 법안 통과됐어요, 여러분. 5G 지원 법안. 화웨이, ZTE 얘네들 견제하고 동생 업체들 지원하자. 이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12월 주파수 경매 나왔으니까 법안 통과되게 되면은 좀 유리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5G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5G에 대한 반격이 12월 달엔 크게 나올 거다. 여기에 전기차도 이제 12월 달엔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5G는 아직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달라진 포인트가 확실히 있네요. 지금 5G 관련주 4분기 실적을 덮을 만한 이런 5G 투자를 앞당길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KMW가 7만 원 간신히 좀 회복 시도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2, 3천 원 지지력을 말씀해 주셨기에 그럼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5G 전체적으로 바로 담아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지 종목 힌트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선침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침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7만 2, 3천 원 나면 저는 이 이평선을 제압해주는 이런 시세들 여러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 비중을 늘리거나 만약 단가가 높으신 분들 단가를 좀 낮추거나 이런 어떤 공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고 신규 공략도 저는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월 달에는 제가 전기차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 연초 수익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